돈 되는 이야기 여기 다 있습니다. 쩐다TV 돌아왔습니다. 이대호입니다. 이분은 꼭 모셨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그리고 여러 차례의 위기를 직접 이제 목도하신 분의 어떤 고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제 KTB 투자증권에 계시지만 김한진 박사라는 5글자가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 아이고 별 말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진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김한진 박사 이렇게 떠요. 네, 그만큼 이제 유명. 요즘에 좀 많이 찾는 데들이 더 많아졌죠. 네, 그냥 오래 했다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대한민국 1세대 애널리스트로 현역에 계시는 거의 유일하지 않으신가요? 뭐 몇 분 계십니다. 계시나요? 네.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김한진 박사님 같은 분들이 더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좀 고견, 식견을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업계에 계시면서 위기라는 위기를 한 몇 번이나 보셨을까요? IMF 네, 때는 뭐 당연하고. 그때 뭐 한 4, 5년 차였죠. 증권사 리서치. 예. 그리고 닷컴 버블도 뭐 위기였고요.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음. 그래서 뭐 IMF까지 생각하면 뭐 이번까지 한 서너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 한 30% 정도 시장이 폭락한 것만. 그렇습니다. 아마 IMF 당시 때 그때 박사님의 연배가 지금의 제 나이 또래 아닌가? 제가 뭐 20대 초반이니까. 아무튼간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펙 플러스가 원유 뭐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한다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오펙과 이제 오펙을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들, 그래서 이제 산유 동맹국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밤 사이에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죠. 감산 규모가. 뭐 2,000만 배럴 이야기도 네, 나오다가. 원래는 뭐 3,000만 배럴까지 얘기가 예. 나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2,500만 배럴 정도에서 합의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뭐 이번 달 코로나19로 원유 전 세계 수요가 한 10% 정도 줄거든요. 그렇죠. 예, 뭐 최소 10% 정도 이상 주는데. 그냥 수요가 줄어든 것만 해도 한 10% 이상 되는데. 네. 그런데 뭐 한 3천만 배럴 정도 준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네. 예, 그런데 고작 1,000만 배럴 감산을 합의했으니까. 오히려 증산 아닌가요? 그러면 수요 대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밤에 유가가 폭락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5월부터 이제 1,000만 배럴 하루에 감산을 시작하는데 어차피 코로나19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잦아들 거고 예. 수요는 올라올 거니까 언젠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감산 규모와 네. 전 세계 수요 위축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 지금 단기 하락이 좀 크지만 뭐 그렇다고 유가가 추세적으로 폭등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략 배럴당 30달러 정도의 선으로는 곧 회복할 거다라는 쪽의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된 다음에 네네네. 와 연말쯤 뭐 이렇게들. 네, 하반기나 뭐 가을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조금 이번에 보니까 되게 역시 동상이몽이더만요. 서로 그러죠. 네, 그게 이제 뭐 유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그 방정식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사실은 뭐 미국에 대한 동맹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켓이에요. 점유율에 대한 석유 시장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또 경쟁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재정 수지도 안정적이고 푸틴이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재정 수지가 균형점에 이르는 소위 BEP 균형 유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럴당 한 60불 이상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굉장히 조금 다급한데 물론 이제 뭐 러시아 뭐 사우디도 총알은 넉넉하죠. 워낙 그 산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 이제 전 세계 수요도 줄고 경제도 지금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게임을 뭐 치킨 게임으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5월 뭐 달에 다시 이제 모일 텐데 합의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세계 경제가 더 위축이 길어지거나 위축폭이 커질 경우에 코로나19가 좀 만만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 감산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한계를 더 가까이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 또 가보겠고요. 그리고 또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 규모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연준이 그 부실 회사채까지도 사줄 거냐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두고 많이 봤는데 그게 뭐 일부긴 합니다만 나왔더라고요. 정말 뭐 저는 뭐 하반기 들어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뭐 바로 나왔습니다. 그 쉽게 이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3월 중순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이었지만 그 이후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를 연준이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12년 전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라는 것을 경험해 봐서 이게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들이 짜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초점이 결국 그 국채만 사줘가지고는 지금 위기의 본질, 그러니까 신용시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뒤죽박죽된 이 경색 현상을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뭐 중요한 것은 회사채 시장, CP 시장, 또 저등급 회사채 시장 쪽에서 다들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서로 현금을 확보하고 돈 안 빌려주고 회사채를 인수 안 하고 그러면 리발빙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제 셧다운이지 않습니까? 경제를 일시 멈춘 현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나빠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만 지금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게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만. 그리고 적격 투자 등급이 제일 아래 단계가 트리플 B거든요. 트리플 B가 지금 전체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한 53% 정도 차지해요. 절반 정도. 그래서 53% 정도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는 추가 발행은 거의 어렵다는 거죠. 위기 전에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이 깨지고 경기가 더 엉키고 또 서로가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환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돌려막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포드 자동차도 이제 트리플 B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뭐 유통, 항공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무더기 신용 등급 강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들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뭐 멀쩡한 기업들까지도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용 등급이 높은 뭐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가 아니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경색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과연 연준이 언제 이제 액션에 들어갈 거냐 이제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죠 원래. 제가 계산한 바로는 뭐 라프하게 봤을 때 아까 표가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 트리플 B 그리고 투자 등급의 제일 아랫단이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게 하이힐드입니다. 정크본드입니다. 투기 등급입니다. 이것만 다 합쳐도 한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금융 손실 위험이 있는 크레딧 마켓에 조금 문제 덩어리에 약간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이 회사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거의 절반에 가깝다. 낮은 등급의 회사채에서. 나머지는 낮은 등급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형성된 구조화 증권이라든지 레버리지 드론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시킨 그런 자산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제가 정확하게 추정은 못했습니다만은 최소 한 20조 달러 정도는 돼 보여요. 그 전체가. 네. 그런데 그게 뭐 다 부실화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네. 아니면 서로 이 채권 시장에서 이게 좀 주거니 받거니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동태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한 20%가 만약에 부실화가 된다. 20조 달러에. 그러면 한 4조 달러가 돼버리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뭐 서프라임 때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자산이 한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대신에 기업 부채 중에서 본드, 네. 회사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채 중에서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꺼리는 낮은 신용 등급에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경기에 대한 파급, 네거티브한 파급 효과를 차단하자라는 네. 조치가 밤새 나온 2조 2천억 달러의 연준의 긴급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도미노에 비유하자면 뭐 한 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미노 한 저 중간 뒤에 있는 큰 것들까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배리어를 쳐줄게 했다가 지금은 도미노 맨 앞에 있는 작은 것들, 제일 간단한 것들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줄게.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 확실히 신용 경색은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시그널 이번에 시그널을 준 겁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08년 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지금 저희 그 유튜브로도 동시에 그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제가 채팅창을 열심히 봅니다. 혹시나 질문 올라올까봐. 근데 어디 갔냐? 그냥 모원님께서 이 시간에는 종목 소개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주셨는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종목을 아니면 몰라서. 용문님은 쩐다 TV 이거 좋다. 근데 장중에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하셨고 어차피 이제 오후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리스님은 오늘부터 쩐다 TV 좋아하기 1일째 들어갔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한 다음 주부터나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만도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더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지난 7일에 김한진 박사님이 그 쓰신 KTB 투자증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코비드-19과 자산시장 전망 이 자료인데 제가 이제 조금만 앞에 서머리만 뽑아오긴 했는데 이게 60페이지짜리 자료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위기 이후에 뭐 단기라 할지라도 좀 V자 반등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네. 전부터.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럴 거라고 보셨던 걸까요? 과거에 이제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충격이 오면 네. 일단은 패닉셀링이라고 이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반사적 반등은 항상 뒤따릅니다. 과매도 국면 이후에 반사적 반등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당시에 경제나 뭐 기업 이익의 펀더멘탈에 이제 수렴해 가서 네. 나름의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추세에 복귀하는 그런 3단계의 특징을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급락 이후에는 급반등이 이제 반드시 따라올 거고 그 기간이 그 또 기간과 그 시점과 그 반등폭을 만드는 것은 아마 미국의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마다 미국 금융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팬데믹의 센티먼트의 개선, 그러니까 사망자 수의 감소라든지 확진자 수의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 그걸 이제 원래 한 4월 말 5월 초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4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조금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예. 원래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사망자 수도 줄고 뭔가 개선의 빛이 보일 때 4월 하순경에 들어가서 V자로 반등할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왔죠. 시장은 조금 뭐 한 보름 내지 뭐 지금 한 달 가까이 오히려 빨리 지금 반등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하반기에 나타날 여러 펀더멘탈과 견주어 봤을 때 네. 지금 적정한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냐. 이제 그걸 고민해야죠. 네, 그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코로나19 그 치료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놔주는 주사가 워낙
또 이제 강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몰핀 효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향후 이야기를 하자면 이 V자 반등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되잖아요. 벌써 이제 1800 중반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호재들은 이제 다 나온 건가요? 뭐 연준의 2.35, 2.3조 달러 네. 추가 부양책도 나왔고 뭐 감산도 작긴 합니다만 조금 원유 감산도 이야기가 나왔고 몰핀은 다 맞았을까요? 뭐 저는 지금 주가 지수대가 S&P 뭐 2,700~800이나 예. 코스피 1,800에서 1,900 사이가 대략 앞으로 진행 한 1년 정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수대의 좀 중심선. 저는 뭐 항상 뭐 주가지수 시장을 전망할 때 중심선을 항상 생각하고 추세를 보거든요. 근데 추세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한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우상향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뭐 그런 컨셉을 갖고 있고요. 네.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추세선은 한 지금 정도 뭐 코스피 1,800에서 1,900, S&P 500 기준으로 2,700~800이 예. 중심선이 될 거다. 그 중심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나 15%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중 변동성이 워낙 요즘에는 크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큰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네, 향후에는. 요게 한 1, 2분기 정도 네. 보시는 거죠. 뭐 1분기는 다 네, 지나갔습니다만. 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네, 뭐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좀 장기적인 추세가 바로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고 각을 잡고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1700 깨질 때 그때 그 공포가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손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정확히 뭐 바닥에서 막 다 담으신 분들이 뭐 몇이나 되시겠어요. 근데 또 위험 관리를 하면서 막 현금 비중 50% 이하로 뒀다가 뭐 소문자 부위라도 이렇게 거의 이제 1850까지 와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아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손실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배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좀 시장이 조금 이제 뭐 극단적인 변동성에서 조금 한 발 후퇴해서 차분해지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국면에서는 일단 시장이 차분해지기만 해도 변동성이 좀 줄고 극단적인 공포감이나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 잦아들면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토양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추세라든지 모두가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네. 뭐 우량 주던 저평가 주던 관계없이 예. 유무와 관계없이 다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이었고 그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차분해진 상태에서 종목별로 키 맞추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조금 이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좀 찍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좀 성장주 또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더 과열된 분위기도 보이고 네. 국지적이지만 예. 특정 섹터나 테마 쪽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좀 시장이 활력을 찾는 그런 국면이 앞으로 지수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해볼 만한 장세가 조금 전개될 거다라는 쪽에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증권사 MTS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엄청 버벅대다가 요즘엔 접속이 좀 잘 되더라고요. 아마 거래량이 요즘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 테마주 같은 경우도 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테마주도 요즘에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고 원유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거래소라든지 되게 강한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장의 니즈가 어디로 올지도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종목들 뭐 종목 장세라는 건 뭐 당연히 테마주가 아니라 좀 우량주를 보실 텐데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 제가 뭐 그런 쪽은 뭐 담당이 아니라서 뭐 세상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또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경제적 변화가 조금 장기간에 이루어질 이런 변화들이 뭐 앞으로 한 1, 2년 내지 뭐 오히려 굉장히 단축적으로 네.
압축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19를 조금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보다 빈번하게 감염병이 올 수도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생길 것 같아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원격, 내지는 뭐 IT,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보건, 그리고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FDA, 뭐 여러 가지 조금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보면 예. 그런 쪽에 좀 세상의 변화가 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로 혹은 실적으로 표현될 거다. 펀더멘탈로도 표현될 거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가짜 주식도 있고 덩달아서 오르는 주식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성장주 쪽 그리고 그런 성장주의 인프라를 조금 이렇게 어떤 기초적으로 형성시키는 뭐 5G라든지 이런 통신 인프라 이런 쪽에서 계속 좀 성장주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코비드라고 쓰네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이제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을 해나가는 네. 그런 관점으로. 네. 그리고 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분기에 대한 그 실적 하향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미 이거는 시장이 다 악재를 또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고민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세계가 뭐 코로나19가 4말 5월 초 정도에 이제 진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올해 미국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감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미국 GDP가 올해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가 됐을 때 지금 컨센서스가 그 정도의 역성장을 바라보는데요. 네.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기업이익의 감소분이 마이너스 한 30%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주식시장은 프라이싱하고 있다. 현재 주가지수 때는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나타날 조금 평균적인 기업이익의 훼손, 기업이익의 감익 정도를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거나 뭐 이게 더 위축되면 이제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뭐 돈 풀고 재정 풀고 해서 뭐 완전히 코로나 전으로 혹은 코로나 전보다 더 활력 있게 돌아갈 거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마 미국 경제 성장률로 보면 작년이 2.3%였는데 올해 마이너스 뭐 한 2 내지 3%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2021년에는 네. 다시 2 내지 3%로 갈 거냐?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올해 이익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또 하반기부터는 내년 이익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익도 올해보다 한 10% 정도 감익이다 이러면 시장은 뭔가 이렇게 활력을 못 갖출 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김민영님께서 20년 만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20년 만에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 같은데 뭐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